1. 일상 속의 시사를 다루는 방송. 2. 이런저런 세상사를 알 수 있는 방송. 3. 30분만 집중. 4. 사오정. 갑자기 사오정? 사오정 모르세요? 시사와 오늘의 정치. 어느덧 시험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요. 안 그러신가요, 민찬씨? 글쎄요. 저도 거의 끝나긴 했지만 연휴 때문에 뒤로 미뤄진 과목들도 있어서 완전하게 홀가분한 마음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다.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그나저나 시험 때문에 3주 만에 방송이라 그런지 오늘따라 사오정이 굉장히 낯서네요. 왠지 첫 방송 때 같다일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쉬고 있는 동안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설마 승호씨, 사오정 안 한다고 뉴스도 안 보고 그렇게 3주를 보내신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저도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 많이 봤는데 오늘의 사오정은 어떤 내용을 다룰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10월 11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나는 뉴스 있으신가요? 이게 11일이라 약 2주 전쯤 일이라서 그런지 솔직히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살짝만 힌트 좀 주세요. 네, 11일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있던 날이었죠.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살짝 알 것 같은데 이번 국감에서 박용진 의원이 작년에 이어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신 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작년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음을 파헤쳤던 데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살인유치원 비리를 파헤쳤어요. 네, 저도 봤는데 작년에 이어 지난 11일 국감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013년에서 2018년 감사 결과 약 1,800개의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해당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불러왔죠.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유치원 교비를 개인 재산으로 취급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도의 한 유치원 원장은 공금으로 사치품을 구매했으며 심지어 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한 것까지 드러나 학부모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어요. 정부 지원금은 분명 사립 유치원들의 더 나은 교육과 양육 환경을 위해 써야 할 돈인데 원장의 사금으로 쓰였다니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네, 만약 딱 비리 유치원을 공개했는데 그 명단에 혹시 제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 있다면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명단에 올라간 사립 유치원장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아시나요? 아직 그 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 지방의 한 교육청이 감사에 적발됐다고 모두 비리 유치원은 아니다 라는 게시글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감사에 적발돼 비리 유치원으로 낙인이 찍힌 사립 유치원장들이 격분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어요. 네? 감사에는 적발되었지만 비리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그게 쉽게 말하면 감사에 적발된 그 정도에도 또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서. 주의 및 경고 단계를 받은 유치원들은 단순한 착오, 업무 미숙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 거였군요. 주의 처분을 바꿔서 더불어민주당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이름이 올라 비리 유치원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비난이 감당되지 않았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한 유치원장은 기본과정 운영 시간에 받아쓰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비리 유치원이 됐다고 병 주고 약 주는 교육청의 이 같은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명단 공개에 관해서 정말 지원금을 개인의 사금으로 쓰는 원장들도 있겠지만 단순 지적이나 주의에 의해 명단에 올랐을 것인데 비리 유치원으로 낙인이 찍힌 유치원들에 대해 누구의 책임이 있다고 말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당시 비리 유치원이라는 키워드에 많은 사람의 주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상황상 키워드에 맞추어 보도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그 명단에 오른 유치원들은 모두 비리가 있다는 식의 전개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이번에 교육청에서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사실을 확인해 안심하려는 의미가 컸으며 이번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전부 다 비리 유치원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도 말했죠. 이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때부터 그 책임 정도에 따라 분류를 해 공개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 후에 교육청 국감도 이루어졌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11일 국감 이후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들은 이미 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년간 제도 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덧붙여 도대체 교육청은 무엇을 한 것인가는 질문과 함께 현재 학부모들의 분노가 사립유치원과 원장들에게 쏠려 있지만 앞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교육당국과 교육감에게 분노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은 지원금으로 분류돼 있고 지원금은 이를 유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중론이 있어요. 교육계에서는 이를 보조금으로 변경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이 적발될 경우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박 의원은 교육청의 감사 의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그 대답으로 교육감들은 향후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사립유치원 감사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특히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감사 방법을 바꿔서라도 종합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 이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책임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립유치원보다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이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아울러 국회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많은 법의 개정안과 국회의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감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 후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등에 대해 엄격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어요. 현재는 3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어린이집만 공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00만 원만 넘어도 어린이집의 이름과 대표자, 원장 이름 등을 공개하도록 관련 법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해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네요. 또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에 대한 자격 조건도 한층 강화해서 유치원 시설 폐쇄 처분을 받았던 원장은 어린이집 설치나 운영도 금지시키고 어린이집 관리나 부정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민찬씨, 정말 놀라운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지금까지 저희는 사립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는데 공립유치원들도 그 대상이 됐다는 점이에요. 서울은 감사에서 적발된 76곳 중 공립유치원이 31곳이었고 경기는 122곳 중에 43곳이 공립유치원이었습니다. 어허, 그럼 아이들을 대체 어느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건가요? 저도 모르겠네요. 학부모들 사이에는 속히 말하는 유치원 포비아가 퍼지고 있다고 해요. 아, 유치원 포비아요? 근데 그럴만도 합니다. 사립, 공립 둘 다 이번 감사에 명단에 올렸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그 포비아를 잠재우기 위한 여러 논의점이 나오고 있네요. 앞선 보건복지부의 사립유치원 관리 방안과 더불어서 교육부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4호정에서 다뤘던 공공기관 어린이집에서도 충원율이 50% 미만인 곳에 지역 아동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겠다고 밝혔죠. 네, 지난 27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휴폐원 등으로부터 유아학습권을 보호하고 내년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 총원 등 사립유치원의 국공립 전환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국 17곳 시도 부교육감을 각 시도 교육청 단장으로 유아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이 아닌 교육기관으로 못 박는 한편 유아교육을 공교육 영역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는 보고 있어요. 네, 한편 내일인 3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쪽도 사립유치원 관계자 6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열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으로 집단 반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현재 한유총은 이날 토론회에 3천여 개에 이르는 소속 유치원에 최소 2명 이상 인원을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정부는 목표했던 바를 이룰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지난 14일 세간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승호 씨는 뭔지 알고 계시죠? 네, 이거 너무나도 충격적이기에 잊혀지지가 않네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를 흉기로 몇 차례 가격 후 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았었지만 추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성명, 나이, 얼굴에 대해 공개하였죠. 네, 그리고 피의자 김성수 씨에 대한 청원이 어제인 28일 100만을 돌파한 상태이며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하고 있어요. 민찬 씨, 청원 내용 혹시 보셨나요? 저는 어렴풋이 제목만 봤던 것 같아요. 강서구 PC방 사건, 또 심신미약입니다. 이거 맞죠? 맞습니다. 청원자는 피해자의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해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해당 사건을 짧게 요약했어요. 이어 뉴스를 보면서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청원글을 올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자기가 아는 형이라고 했다며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의 피해자가 내 가족 또는 나 자신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죠. 그는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며 나쁜 마음만 먹으면 우울증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되냐고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전 사례들에 빗대어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져가고 있으며 저도 이번 사건에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벌을 받아도 될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또 다른 논점이 제시되고 있는데 26일 방송되었던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해당 사건을 다뤘는데 승호 씨 혹시 보셨나요? 네, 아마도 피해자 김성수 씨의 동생에 대한 이야기로 다뤄졌었죠.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CCTV 속 동생이 김 씨가 흉기를 꺼내는 것을 말렸다는 점과 사건 당시 주변에 도움을 청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씨의 동생을 참고인 조사만 하고 공범으로 보지는 않았던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전문가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 씨의 동생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하게끔 피해자를 잡았고 이러한 행동이 김 씨의 범행을 도왔다는 내용이 전파를 탔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논점들이 생기고 청원이 100만을 넘기면서 시민들의 불만과 심신미약으로 예외를 뒀던 법에 대해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테죠. 형법의 기본은 일반 국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하며 사회 질서의 근본적 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의 사오정은 어떠셨나요? 두 개의 이야기지만 평소보다 뭔가 길었던 느낌을 받진 않으셨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둘 다 저번 2주 동안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주제였던 만큼 같이 이야기를 해봤던 시간이 저는 좋았어요. 다음 주는 DKBS 방송제로 인한 음방이라 11월 19일 날 있을 사오정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로 들어올지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지금까지 제작 이서영, 기술 김다영, 진행의 현승호, 김민찬이었습니다.